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소식통들은 팍스뉴스에 미국군이 밤사이에 카르그 섬에서 이란의 군사 목표물 수십 곳을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거나 파괴에 직면하라고 정한 시한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파원 트레이 잉스가 텔아비브에서 생방송합니다. 트레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폭스뉴스는 미국이 오늘 밤 이란 카르그 섬의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제니퍼 그리핀은 목표물에 벙커, 레이더, 탄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오후 8시로 정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12시간 안에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의 힘 덕분에 우리는 내일 자정까지 이란의 모든 다리를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하여 다시는 사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완전히 철거될 것이며 우리가 원한다면 4시간 안에 내일 자정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바와 이란의 요구사항을 보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는 핵시설 해체, 농축 우라늄 제로, 미사일 대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반면 이란인들은 추가 공격에 대한 보장, 제재 해제, 전쟁 배상, 그리고 호르무즈를 위한 결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2월의 지역기지 철수, 2월. 대통령은 주말에 저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많은 문제에서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인들은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 대통령은 그들이 그 이점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외교 외에도 우리는 고립되어 있던 미국 조종사가 대담하게 구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조종사 구조작전 중에 브래드 쿠퍼 제독은 테헤란의 지하시설에 있는 IRGC 본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2 폭격기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처럼 관통 폭탄을 사용해 혁명 수비대의 그 본부를 파괴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이란에서 활동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CBA는 이란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고 B2 폭격기가 남쪽의 파울루라는 목표를 폭격하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이스파한 남쪽에서 수백 명의 미군 특수부대가 포로로 잡힌 동료를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 트루스 소셜에 속보가 올라왔어요. 에인슬리 읽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하고 철저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더 똑똑하고 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으니 어쩌면 혁명적이고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오늘 밤에 알게 될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47년간의 갈취, 부패, 그리고 죽음이 마침내 끝나게 될 거예요. 신께서 이란 국민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즉 분명한 격화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에겐 오후 8시까지 시한이 있습니다. 그는 전력, 발전소, 그리고 이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철도역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온 경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민간인에게 기차에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우리 모두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으며 한쪽만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선택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죽음과 파괴를 원하지 않지만 기한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트레이. 에른스트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트레이, 새 게시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소, 그리고 다리들을 공격하겠다는 데 있어서 결코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이란인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오늘 밤 한 문명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대통령에게 이 게시물의 맥락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능한 계획,
표적 목록, 그리고 만약 그가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용될 탄약의 종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의 마지막 순간이며 이란인들에게 탈출구입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 게시물에서 다시 한번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그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받은 대통령의 인상은 그가 이런 조치를 원치 않지만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것이며 이란이 성실하게 합의에 응하는데 계속 미온적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란의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 이스라엘 소식통들로부터 받고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방 고위 관계자가 방금 저에게 말하길 이슬람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슬람 공화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이 부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estrutura energética do país. 그는 이란 정권이 IRGC에 자금을 대는 에너지와 석유 인프라와 섹산도의 지역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용되는 무기로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폭스는 밤사이 미국의 수십 차례 공격이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출발하는 카르그 섬을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 다시 한번 최후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밝혔습니다. 방금 전 저는 이란 정권에 최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태의 격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당신이 아주 간결하게 지적했듯이 이란은 단일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또한 세계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받은 그 게시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강한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전소와 다리에 군사적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와 무관하며 군사 목표가 아닌 민간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게시글이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접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원치 않지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정권이 완전히 바뀌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우세해지면 혁명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길고 복잡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47년간의 갈취와 부패 죽음이 끝나려 합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봐 트레이, 그리고 이란이 계속 고집하고 있어. 내가 들은 바로는 한 뉴스기관이 젊은이들에게 인간 방패로 모여서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그런 보도를 봤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국제법상 불법이야. 전장에서 인간 방패를 사용할 수는 없어. 하지만 트루스 소셜에 올린 대통령 게시물에서 몇 가지는 주목해야 해. 대통령이 하는 것과 대중이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두 가지야. 마쿠에서는 많은 대화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도 한 소식통이 대통령의 게시물 스크린샷을 나에게 보냈어. 대통령은 아직도 글을 쓰고 있지.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가 에픽 퓨리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시시각각 나란히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해가 있어. 그리고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이 게시물 외에도 지난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B2 폭격기가 미국에서 이란까지 비행해서 테헤란 근처 벙커에 폭탄을 투하했어. 목표는 고위 지휘관들이었지. 방금 이스라엘 관리가 이란의 철도 인프라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폭스뉴스에 확인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 조금 전에 이스라엘 측은 이란 시민들에게 기차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어. 그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란의 철도 시스템에 있는 다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밤사이 카르그 섬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 이곳은 이란 최대 수출 시설로 이 나라 석유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그리고 잔미와와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준비 작전이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어.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이 더 늘어날 거야.
대통령은 이란 내 중요한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한 날을 발전소의 날과 다리의 날로 묘사했어. 이란. 흥미롭게도 어제 고위급 소식통과 대화를 나눴고 내가 물어봤어. 만약 대통령이 공격을 명령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들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에너지 인프라라고 말했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했어. 다시 한번 대통령은 에픽 퓨리 작전 이전에도 여러 번 외교적 해법을 서로 했어. 하지만 이란인들은 외교를 원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에픽 퓨리 작전에 이르게 된 거야. 대통령을 조금 전 트루스 소셜에서 아주 분명히 밝혔어. 이제 우리는 완전하고 철저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더 똑똑하고 덜 과격한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니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대통령은 미래와 이란에 살고 있는 9천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 그럼 트레이, 한 걸음 물러서서 시청자들에게 맥락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너도 비슷한 소식통이 있다는 거 알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우위를 점했고 많은 목표물들을 제거했지만 특히 정부 지도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국내의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인물들을 제거했어. 처음에 대통령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지만 그는 공격하지 않았어. 그 선택지들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설명한 대로 다양한 장소들, 예를 들어 철도, 발전소, 전력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그 목표물들은 공격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 지역으로 진격주의란 얘기를 듣는 건가요? 그 게시물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약하자면 맞아요. 대통령과 얘기해본 결과 이슬람 공화국이 선의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번 작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상공 통제권을 유지하며 타격 목표 선택권도 계속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진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제 지미티아의 국방장관인 패트 헥세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가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이 이 작전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목표물과 그곳의 이슬람 공화국 당국자들에게 투하하는 탄약과 폭탄의 양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슬람 정권은 이번 전쟁 초기에 보였던 화력의 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공중 우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공격 능력을 확장하는 동안 이란은 그 능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같은 양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차하는 패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해질수록 이란인들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 글리시가 텔라비브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소식이었습니다. 트레이, 정말 고맙습니다.